자, 그럼 다음 영화로 가버릴까? 가버릴까? 이 영화까지 하고 쭉 자, 갈까요? 2위 영화로 갈까요? あえなくそっと期待の一泊旅行はあっけなく終わり、そうそうそんなことがあったっけと大笑いになり、 자, 2위 영화로 가겠습니다. 2위는요? 김 PD 형, 응?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비 오는 날과 흐린 날과 맑은 날 중에 네.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흐린 날. 나랑 같네. 형 그러면요, 프라이드랑 양념이랑 간장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간장. 그건 나랑 다르네. 자, 2위는 추억은 방울방울. 방울방울. 네, 추억은 방울방울. 일본 영화입니다. 1991년작이고요.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쵸. 스튜디오 지브리. 네, 추억은 방울방울. 주인공 여자 소녀. 저기 소녀가 아니죠. 나중에 성장하죠. 그쵸, 여자 주인공. 28살? 음. 28살이면 7인가? 예. 성인이 된 타이코 목소리는 이마이 미키라는 배우가 목소리 역을 했고요. 어린 타이코는 혼나 요우코가 목소리 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 이제 토시오라는 젊은 남자, 네. 예, 시골에서 만나게 되는 시골 총각. 예, 도시오. 야나기바 토시로라는 배우가 역을 했고요. 시골에 사는데 이름은 도시오예요. 도시오. 예. 그 외에도 이제 이 타이코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렇죠. 또 언니 둘, 예. 세 자매죠. 예, 언니 둘이 있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과 이 성장한 타이코의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과거와 갔다 하는, 현재를 왔다 예,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60년대고 예. 현재는 80년대고. 그렇죠? 과거가 60년대, 현재가 80년대 후반. 82년이라고 나오는 거. 82년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80년대와 60년대를 왔다 갔다 하는. 자, 추억은 방울방울. 우리 이거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 거 있는 네. 거죠? 추억은 이 영화 이후에 많이 쓰는 거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화 이후에 이 영화 이후에 또 MBC 개그 프로에서 개그 프로그램에서 제목을 추억은 방울방울로 방울방울. 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프로가 또 워낙 인기가 좋아갖고 예. 예, 그래서 더 관용어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일본 말로는 무슨 오메이도 뽀로뽀로 뽀로뽀로 뽀로로가 여기서 나왔나? 하여튼 뽀로뽀로 뭐 이런 거더라고. 나 이러는 못하지만 진욱이 한번 해줘. 너가 오메이노 빠로빠로. 훨씬 일본스러워. 요즘 이 뭐 약간 시쳇말로 추억 장사라고 하죠. 옛날 약간의 과거로 되돌아가서 이게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 네, 응답하라 예. 시리즈가 예. 쭉 나오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거 뭐 안 보면 어디 가서 대화에 못 끼더라고 요즘은. 저번에 뭐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뭐 본방사수 해야지 하면서 TV를 켜더니 사람들이 막 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옆에 앉아가지고 몇 번 봤는데 나는 그 응답하라 그 가계도가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 누가 누구 딸이고. 예. 하여튼 뭐 아버지는 똑같아 항상. 항상 같은 아버지에 다른 딸이 나오죠. 아무튼 그것처럼 이게 추억은 방울방울 91년도에 나왔는데 이때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별일도 없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나는 이거를 어쩔 때는 이거 보면서 내가 뒤에 가면은 이렇게 침 뱉는 애 나오잖아. 예. 침 뱉는 애 회상하는 예. 장면 나와요. 그 차 안에서 그 도시오랑 예. 같이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 예. 자기는 착한 척만 했다 그러면서 예. 내가 언젠가 그 부분을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 타이코 얘가 아베 걔 이름이 아베일 거야. 아베. 지금 저기 누구 이름이랑 같네요. 그 아베를 회상하면서 그 더럽고 못생기고 근데 자기를 좋아했던 건데 얘는 모르고 얘는 걔가 너무 싫었던 거지. 예. 그래서 걔를 나중에 길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 내가 언젠가 한번 울었어요? 준우가 너 거기서 혹시 안 울었냐? 걔가 그래서 타이코가 그 아베 흉내를 내잖아. 침 뱉는 거 탁탁 하면서. 근데 그게 되게 귀엽고 재밌는 데인데 내가 약간 감정이입이 좀 됐나 봐. 아베한테 됐는지 타이코한테 됐는지. 근데 그 회상 씬이 너무 굉장히 잘 묘사한 것 같아. 계속 회상하는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60년대면 우리의 한 80년대 정도 돼요. 뭐 그 생활 수준이나. 네. 근데 그거를 그때 우리들 지금 응답하라 88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거보다 약간 뭐 그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뭐 별것도 아닌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얘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요때쯤이죠. 저는 뭐 초등학교 5학년 신이 들린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 그렇게 그건 맞아요. 예, 포커스가 된 거죠. 그때 예. 자아가 형성이 된다고 예. 그러나 그러면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디테일들 뭐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애가 뭐 파인애플을 먹는다든가 네. 뭐 가족과 학교에서 벌어진 벌어졌던 일들.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잘 했어요. 사실 다카타 이사오는 이 사람은 애니메이터가 아니죠. 다카타 이사오는 이 사람이 뭐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자기가 직접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애니메이션 감독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원작이 있는 거니까 이 추억은 방울방울도 원래 이 원작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화한 건데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그 포인트들을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연출력이 이 다카타 이사오가 옛날에 뭐 70년대 이때 뭐 엄마 찾아 산말리, 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런 거 했던 감독이잖아요. 플란다스에게 플란다스에게는 아니야. 아니에요? 플란다스에게는 좀 비슷한데 플란다스에게는 또 딴 감독이. 근데 그게 참 많은 사람들을 울린 만화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재밌었고 네. 이 사람이 그거를 아는 것 같아. 감정에 그거를 쫙 파고드는 그게 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와는 또 다른 그런 어떤 다카타 이사오의 그런 거죠. 반딧불의 묘도 마찬가지고. 스토리를 좀 설명할까요? 예, 스토리를 네. 좀 조금 방울방울 어떻게 지금 뭐 20대 후반이 된 음. 아직 싱글인 타이코가 회사에 열흘 동안 휴가를 내는 걸로 영화는 시작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는 너 열흘 동안 휴가 간다길래 어디 멀리 가는 줄 알았더니 시골 간다고? 라고 이제 상사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시골에 대한 동경이 있고 자기는 늘 도쿄에서 자라서 도쿄에서 늘 컸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지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가는 거예요. 휴가를 떠나죠. 근데 이상하게 휴가를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추억이 계속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죠. 계속 그렇죠. 방울방울. 예. 뽀롱뽀롱. 그래서 방울방울이구나. 다 뽀롱 나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시골을 동경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 타이코라는 아이가 어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라왔는지의 이야기가 쭉 드러나고 결국에는 시골에 남기로 한다.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예? 도시오와 함께 그렇죠. 아, 그 스포일을 해버렸네. 마지막 스포일하지 말까요? 반전이 다시 있는데. 할까요? 아니 괜찮아. 네. 이 추억은 방울방울은 나한테는 되게 각별한 게 네. 개인적으로 각별한 게 뭐냐면 내가 사실 여기 뭐 최 과장이나 뭐 다 알겠지만 내가 일본 만화, 영화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이게 나 싫어한다. 네. 대놓고. 옛날에 저랑 그것 때문에도 많이 음. 툭탁했죠. 지금도 내가 뭐 이렇게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팔로우는 아닌데 네. 그때 당시엔 그냥 내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냥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 내 공격의 헐뜯음의 대상이었지. 맨날 소녀가 주인공이고 빤스 나온다고. 그 사단 자체를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 사단. 그리고 뭐 일본 영화들 뭐 심지어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것도 막 저 일본 근데 그때 나의 어떤 생각을 좀 바꿔준 첫 품이에요. 영화였어요. 예. 추억은 방울방울이. 왜냐면 내가 이걸 90년대 한 중후반 정도에 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안 보고 네. 추억은 방울방울 누가 뭐 이렇게 추억은 방울방울이 뭐냐 뭐 이런 제목이 무슨 그때 무슨 보글보글 무슨 그 게임 유행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 또 공룡 같은 거 나오는 거냐 도롱뇽 같은 거 막 도롱 입으로 그 보글보글인가 보블버블인가 버블버블. 예, 버블버블. 음악이 생각이 안 나네. 알았어. 다 했구나 니네들. 그럼요. 아 이게 생각이 안 나. 두 명이서 유명했던 거.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거 근데 봤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그때 내가 비디오로 봤나 뭐 하여튼 그런데 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 보면은 막 그 국민체조 네, 이거 우리 또 비슷한 난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데 다른. 근데 우리가 분명히 따라했던 거.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맞아요. 존심도 상하고 아유 아직도 우리가 저런 거. 뭔가 잔재 같고. 그렇죠. 우리가 36년 동안 걔네들 시다발이한 거 아니야. 우리 이번에 그 위안부 그 네. 논쟁도 있지만 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말도 비슷한 말들이 있고 막 난 그런 거 이렇게 싫었거든. 근데 이 영화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여기 보면 그 국민체조 하는 것도 나오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또 저는 그 학교에서 토론하는 거 그렇죠. 애들끼리 토론시키잖아요. 네. 학급 회의. 학급회의. 나 그거 보면서 옛날 생각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번이란 말이 나와. 주번. 예.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주번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없겠지 설마. 근데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그 잔재했던 거. 여기도 주번이 뭐 이렇게 하고 애들이 학교 끝나고 애들이 청소하잖아. 네. 요즘도 청소시키나 아니지? 그리고 급식 뭐 하고 우유 그거 먹고. 너무 비슷하면서 다른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게 싫었는데 이 영화에 그런 게 유독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화를 보고서 내가 너무 좀 선입견이 좀 심했구나. 편협됐었구나. 사실 뭐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고 내가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 그런 걸 다 제끼고 여기 이 타이코의 어렸을 때 그 모습에 아까 우리 페르세폴리스도 있었고 뭐 여러 소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토토로에서도 그렇고. 근데 얘는 참 너무 사랑스러워. 인간적으로. 형 스타일이구나.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뭐야 이것도. 빨간 머리엔 너무 사랑스럽고 얘가 그 하는 거가 너무 인간적이야. 그리고 너무 잘 그렸어. 이 원작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이 막 중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가 삐지고 화내고 막 당혹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그렸어. 특히 아까 내가 얘기한 아베 흉내내고 막 침 뱉는 그거 너무 귀엽잖아. 그런 거서부터 이제 커서는 약간 좀 징그럽긴 한데. 네. 커서 안 이뻐. 그렇죠. 근데 이 어렸을 때의 모습 이거가 또 내가 어렸을 때 그 분위기랑 좀 비슷하고 시대적인 분위기가 생활 수준이 그때 일본의 60년대 우리가 80년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래서 이 추억은 방울방울이 나한테는 좀 각별한 영화예요. 네. 형한테 그거네요. 일본 개방을 알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재미있게 봤거든요. 네? 재미있게 봤는데 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추억은 방망으로 이번에 처음 봤는데. 봤어? 그러니까 저는 본 줄 알았어요. 제목이 너무 낯익어서 내가 본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본 영화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저는 조금 그 이상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제를 얘기하면 일본 그래 우리가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달라졌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활의 방식이라는 게 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었고 하지만 이런 건 참 우리한테 소중한 가치야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주의네. 굉장히 저는 이게 좀 선생질한다 그래야 되나? 보수주의네. 저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특히 뒤에 가서 그 농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도시오가 어떻게 보면 자기는 도시로 가서 살고 싶었는데 나는 여기서 뭐 유기농법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뭐 장사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를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일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있느냐. 라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또 타이코가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먼 뉘엿뉘엿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되게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그 속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어떤 큰 생각이 너무 그 형이 말한 그 보수주의라고 그래야 되나? 꼰대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보수주의자. 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니야. 근데 네. 지금 이 추억은 방울방울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 추억들이거든. 옛날에. 예. 근데 지금 뭐 거기에 농촌에서 뭐 그 유기농하고 예. 자연을 사랑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각성이 끝에 있잖아. 그게 자기가 착한 소년이었다 항상 그러면서 농촌도 뭐 여기 너무 살기 좋은 것 같고 뭐 그 옛날에 무슨 문화 영화 색채인 거지. 그런데 사실 그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잖아. 끝까지 안 봤냐? 다 봤는데 그 마지막 결론조차도 저는 걔가 이제 그 순간 마지막에 그 시골 집에서 도시오의 부모님들과 할머니 걔가 이제 휴가를 가 있는 그 집에서 얘가 농촌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도시오와 여기 와서 도시오와 같이 이렇게 결혼해주면 안 되겠냐.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부모가 당황하고 돌직구 말리는. 근데 얘가 그때 이제 막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자기가 가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막
어떤 되게 가식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때 아베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흐름 자체도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클리셰야? 좀 손발이 오글거려. 오글거리면서 이게 91년도 영화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91 아니야 영화를. 그 과거 아니 이런 걸 제 떠나서. 얘기 뭐냐면 아까 전에 음. 그 이쪽에 60년대가 우리의 80년대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91년도의 일본의 시대 상황이 이런 농경으로의 귀환을 권장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귀농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최근 들어서 사실 하는 그 것처럼. 20년 우리 격차 난다고 이제는 다 좁혀졌다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지금 91년에 80년대 유기농 이런 걸 한 거 아니야? 80년대 그쵸. 지금. 우리 유기농이라는 말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죠. 2000년대 네. 됐었어요. 그 일본이 우리보다 뭐 인구도 훨씬 많고 땅덩이도 훨씬 크고 사실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일단 결정적으로. 예. 지금은 이제 생활 수준 비슷해졌다고 하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물질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뭐랄까요? 얘네들은 좀 다양하거든. 개인의 취향도 굉장히 다양하고 나는 그거가 사실 제일 부러운 면이에요. 일본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형이 감동받은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논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뭐 관점이 다른 거죠. 예, 뭐, 제 느낌에는 느낌이 다른 거고. 제 느낌엔 약간 좀 그런 면들이 불편하게 다가오더라. 어. 라는 좀 게 오글거리는 부분이 예, 있어요. 예. 그 되게 신선하고 재밌고 저랬었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공감과 재미 있잖아요. 정말 저랬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큰 흐름 그 이야기 밑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그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약간 너무 보수적인 느낌이 들고 좀 가르치려고 한다는 느낌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건 원작이 있는 거니까 네. 이거 뭐 이렇게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 영화들이 대체로 그런 것들을 내비치지. 약간 그런 거를 많이 내비치는 게 또 일본 만화의 또 조류 아니었나? 그 뭐 최 과장님도 이 소감을 어떻게 보면 얘기하신 거니까 저도 사실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추억은 방울방울을 대학생 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이제 다시 봤죠. 예? 그동안의 순위들 이런 영화 순위들을 보면 예전에 봤던 영화를 녹음 준비하느라고 다시 봤을 때 예전에 봤던 그 감동이 여전하구나. 혹은 예전에 봤던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오구나. 아주 좋고 되게 색다르게 다가왔을 텐데 저는 이번에 추억은 방울방울 보는데 약간 무감각이었어요 사실. 보는 동안 오히려 예전 10여 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무뎌진 건가 내가 왜 근데 그게 최 과장님 표현으로는 이상하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뭔가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밋밋해졌다. 이거 그럴 수 있죠. 그런 류의 것들을 더 많이 접했는 시대. 옛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추억 장사 같은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무슨 검정 고무신 예. 이런 게 다 이제 이 추억은 방울방울. 네. 그리고 우리가 전에 힐링 영화 때인가요? 3번가의 석양, 네. 올웨이스. 올웨이스. 예. 예.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 응답하라 시리즈 네. 같은 거.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 마르코는 9살이라는 애니가 있는데 12살 아니고요. 9살이야. 아홉 살이에요? 9살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애니였어. 그거는 완전히 진짜 일본스러운 거거든. 일본의 60년대를 회상하는 거 그것도. 그런 추억을 이렇게 뒤에 돌아가 이렇게 회상하게 해주는 그거가 사실 이때는 굉장히 신선했거든. 90년대에서. 90년대에는. 그 나는 이거를 내 개인적인 내가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도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도 사실 이번에 다시 봤는데 정말 아까 최 과장이 얘기했던 약간 그런 계몽주의 같은 거가 있어요. 있고 또 진유가 얘기한 것 같은 밋밋함 뭔가 자극 뭐가 없고 클라이막스도 없고 그냥 계속 나열돼 있고 옛날 그거가 별거 아닐 수 있고 또 길어요. 또 영화가 또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 90분을 넘어가요. 그 애니메이션의 한계라는 90분을 거의 2시간 정도 되는데 나는 여전히 뭐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이 어렸을 때 회상한 그 가족 특히 아빠한테 뭐 이렇게 따기를 만든다거나 뭐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는 공감이 돼요. 우리랑 비슷한 것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 문화
학교 문화 이런 것도 비슷하고 아까 진우이가 처음에 오프닝할 때 얘기했던 그 첫사랑이라 그래야 되나? 어린애들 그 네. 알라리 꼴라리 하는 그런 느낌. 앙케이트 조사 같이. 나 그 장면 너무 좋았어. 그 왜 집에 갈 때. 좋아하는 여자 남자애가 와서 말 걸었는데 히로가. 되게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누고 남자애가 가잖아. 그렇죠. 근데 얘가 탁 돌아서면서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쵸. 듯이 이렇게 계단이 없는데 그렇죠. 하늘로 타박타박 올라가서 날죠. 날지요. 그러더니 옷을 갈아입은 채로 요로 이렇게 침대로 이렇게 탁 침대 떨어지는 요로 거. 이렇게 또 그 그렇죠. 표현은 너무 좋았어요. 왜 아까 오샥이 했던 거에 난 좀 오샥한테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변했다라는 거에 공감하냐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에 탁 꽂혀가지고 정말 못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세상에. 그 얘기만 들으면 막 경기하고 막 진짜 그런 사람들 요즘에 따라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을 바꿔야만 하잖아 사실은. 특히 좋아하는 것은 그냥 오타쿠 혹은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극도로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건 조금 그렇죠. 바꿔줘야 되거든. 내가 잠깐 혐일이 좀 있었어. 내가 음악도 재즈는 좋아. 일본 재즈나 락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있잖아. 노래 일본 가사가 있는? 내가 그 일본 그 어감을 내가 좀 싫어하는. 그래서 러브레터 우리나라 되게 히트했을 때도 오겐키 데스까 이거? 이게 뭐야 빠가 막 나오고 울면서 그런 어감이 안 좋아서 그냥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 영화 뭐 그렇게 거부감 없이는 봐요. 보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좀 잔재가 남아서 내가 영화 보다가 이렇게 끄거나 이러는 거는 대부분 일본 영화인 것 같아요. 보다가 그냥 자르거나 보다가. 내가 웬만한 것까지 다 보거든요. 웬만한 영화들은. 근데 일본 영화는 이렇게 앞에 한 10분 정도 보다가 이게 아직도 좀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얘기 나왔지만 특히 어린 시절에 이 회상하는 장면들은 아주 이렇게 흐뭇해하고 보기 좋은 장면들이 좀 많아요. 특히 저는 그 파인애플 먹는 파인애플 먹는 장면은 저는 그게 그렇죠. 참 이렇게 참 추억은 방울방울 예쁘다. 얘기하면은 네. 파인애플 생각이 딱 나죠.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 같은 게 어릴 때 명동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뷔페를 가게 됐어요. 분식 뷔페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몰라. 한 접시만 돼요. 오로지 한 접시만. 한 접시에 가장 많이 담아야 돼. 근데 가격이 한 6,000원 정도 했어요.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그래서 야 명동에 이런 데가 있댄다. 분식 뷔페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저랑 동생 완전히 어릴 때죠. 그냥 무작정 저녁이었어요. 따라가고 뭐 만두, 떡볶이, 뭐 잡채, 뭐 이런 것들, 김밥 이런 게 기억나는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탑처럼 쌓아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한테 한 입이라도 더 넣어주시려고 그렇게 쌓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가게를 처음 갔을 때 이 시스템을 모르니까 좀 당황하거나 남을 이렇게 살펴보거나 어떻게 해서 먹는 거지 하고 물어보거나 저는 이번에 파인애플 먹는 장면에서 그게 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 참 그냥 파인애플 결국은 어떻게 잘라 먹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라 먹는지 어떻게 모르.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쵸. 배워오지. 그렇죠. 심지어는 그 파인애플은 내가 딱 만화로 느껴도 맛 없거든요. 푸르딩딩해 갖고 좀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노란빛도 나고 좀 숙성시킨 익혀야 다음에 돼. 먹어야 되는데 그걸 푸른 채로 그냥 먹으니 그게 맛있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부드러울 리가 없죠. 딱딱하고. 그리고 거기 이 만화에 보면 그 파인애플 나는 어렸을 때 열대지방에 살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거 잘 하시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바깥에 씨를 그 되게 거친 씨가 박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두껍게 다 박혀 그걸 있죠. 칼로 다 사실 도려내야 돼요. 예. 그걸 안 하고 먹더라고. 아무튼 근데 사실 집에서 파인애플 이렇게 썰어서 먹어본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어렸을 좀 때는 안 커서 먹어본 거 아니 같은데. 파인애플을 그렇게 우리도 안 먹었어요. 못 먹었지. 그렇죠. 못 먹은 거죠. 중학생 때인가 한 번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바나나가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잖아요. 네, 그쵸.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만화에도 과일의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나나. 네, 과일의 아니, 나는 왕은 그 파인애플 먹다 맛없어서 그쵸. 바나나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같이. 보통 과일의 왕은 두리안이죠. 두리안이고 발냄새? 무기죠, 무기. 호텔 못 갖고 들어가요. 근데 왜 그게 그 일리가 있는 게 과일의 왕은 두리안이고 과일의 여왕이 파인애플이라고 하잖아요. 둘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정말 왕과 여왕 같아요. 생긴 게. 그러네. 그래서 두리안과 파인애플의 왕과 여왕이라고 하는데 두리안은 한번 맛 보세요. 정말 달고 맛있는 과일인데 냄새가 좀 약간 홍어
같은 거. 더티 풋 스멜이라고 그렇죠. 영화에서 나오죠.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영화에 보면 그 줄리아 로버츠가 두리안을 이렇게 들면서 이건 무슨 과일이냐 그러니까 하비에르 바르디엠이 바르뎀이 발냄새 나는 거. 그렇죠. 난 망고스틴이 제일 맛있어. 망고스틴 맛있죠. 두리안 쳐다도 안 봤어. 두리안은 거기서도 비싸. 열대지방에서도 비싸더라고요. 비싼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추억을 막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아까 그 파인애플과 함께 그 얘가 이제 생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리하고 이러면서 얘가 남자애들이 생리하는 애들 또 이렇게 골리고 하잖아요. 이거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 세리라고 그러죠. 세리. 여기서는 생리를 또 세리라고 네, 하네요. 세리라고 하죠. 근데 얘가 아파가지고 타이코가 마치 자기는 생리 아닌데 생리하는 애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 그것 체육 때문에 시간에 그렇죠. 전전긍긍하는 체육 시간에 그러니까 그 생리하는 애들이 쉬는데 자기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쉬는 애들이 생리 때문에 쉰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자기는 진짜 아파서 열이 나가지고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쉬려고 그렇게 보일까봐. 그러면서 이 전전긍긍하는 씬이 나와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의연하잖아. 예. 그리고 남자애들 쟤네들 애들 저질이라서 그 친구 전 되게 멋있었어요. 나중에 커서 그 친구 얘기를 하잖아. 네. 그 친구 회상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되게 멋있더라는데 그 남자애들이 막 골리고 막 이래도 되게 웃으면서 아유 저 어린 것들 뭐 이러면서 되게 의연하게 그렇죠. 받아들여요. 우리도 사실 많이 네. 느꼈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여자애들이 아무래도 더 몸과 마음이 훨씬 더 성숙하죠. 남자들보다. 먼저 시작이 되죠 보통.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막 못 살게 굴고 막 괴롭히고 그러지 여자애들이 그러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참 쪽팔려요.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 동갑인데. 그 영화에서 공감됐던 대사가 있는데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생리 관련해서 키 큰 애들이 생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초등학교 때도 우리 반 남자애들한테도 그 얘기는 되게 돌았던. 그래서 키 순서로 했을 때 뒤쪽에 있고 키가 큰 여자애들이 생리를 먼저 하고 그 당시 이제 지금의 브래지어죠. 지금 성인용 그 여자 속옷을 먼저 입는다라고 이렇게 약간 못 박아놨었어요. 그래서 딱 여기 상황이 제가 초등학교 때 보고 친구들 서로 놀리고 했던 그 상황이 같이 나와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냐? 되게 재밌었어요. 얘 되게 여자애들 너 아이스케이키 이런 것도 했죠. 저는 아이스케이키 이런 건 안 했어요. 요즘도 아이스케이키라고 하나? 아니겠죠. 여자애들 치마 들어 올리면서. 그 아니겠죠. 성추행인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겠죠. 아니 그때 당시에는 하지 우리 여자- 때는 뭐 저 막 난리 났지. 지금도 애들인데. 치마만 입었어. 여기도 보니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치마 들추고 하더라고요. 뭔지도 모르면서. 치마를 들추면서 한 명이 세입 이러면서 슬라이딩을 하죠. 그 밑으로 치마 밑으로. 아니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던 때 얘기니까. 그런데 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좀 공감이 됐어요. 도시오가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만난 남자, 그 남자한테 이제 속 얘기를 막 털어놓잖아요. 타이코가. 근데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 그 지저분해서 자기랑 그 자기가 싫어했던 아베. 예, 아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베가 전학을 가게 되면서 그렇죠. 다른 친구들이랑은 다 악수를 하는데 너랑은 악수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갔다. 근데 걔가 내가 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 지저분해서 불편했다라는 거를 안다. 알았기 알아서.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토시오가 다른 얘기를 하죠. 음. 토시오가 내가 보기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여자들은 남자들 네, 몰라. 남자를 막 너무 몰라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걔가 너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너 그렇죠. 앞에서 늘 껄렁껄렁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고 강해 보이려고 했고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유치한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이렇게 좀 그렇지. 괴롭히거나 뭐 허세를 부리거나 그래서 침찍 받고 그렇게 네. 했던 거지. 얘 네. 앞에선 계속 네. 허세 그 부리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랬던 모습이. 난그 아베 걔가 그렇게 어린 마음에 얘를 좋아했는데 네. 집도 잘 못 살고 전화하고 왔고 이러니까 근데 자기 짝꿍이 마침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됐는데 끝내 표현 못하고 했던 거를 얘는 또 다르게 알고 있던 거죠. 형은 그런 허세 그러셨어요? 같은 거 부린 적 있으세요? 나는 전혀 그런 건 없는데 그 공감은 어디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응? 침 뱉고 이런 껄렁껄렁한 모습을 내가 침 뱉고 껄렁껄렁해도 공감이 아니고 시츄에이션을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공감하셨다. 왜냐면 지금 최 과장님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 있어? 아니 얘기 보자고. 안 그런 아니 사람 제 있어? 얘기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니야 내가 근데 보기에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생각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부끄럽긴 한데 그 정말 열병처럼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본 6학년 거예요.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첫사랑이지. 예. 그럴 때지. 근데 그래 이런 감정이 드는 사랑은 이때밖에 못 하는 거구나. 그거를 6학년 때 알았다고요? 아니 지나고 나서 지금 알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어. 그런 열병 같은 느낌은 그때가 아니 그 그밖에 겨울 못 하는 얘기해보자고. 거고. 나이 드니까 그런 게 없잖아. 걔가 딴 사람하고 막 놀고 있으면 걔밖에 안 보이고. 그렇죠. 걔네 집이 어딘가 알면 걔네 집 근처에만 가면 막 기분 이상하고.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걸 그럼. 보면서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썼다마자 진짜. 네, 연애 편지를 써서 밤에 잠을 못 잤어 내가. 음. 걔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 거리다가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얘가 거부한 거죠. 근데 걔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타이코도 사실은 그랬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계속 모른 척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고 싶은데 저 때문에 못 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다른 친구한테 저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오겠다는 거 우리 교회를. 편지는 네가 보냈는데 왜?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거죠. 신경 쓰인 거죠. 내가 네. 뺀지 놓은 남자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 첫 직장이 시청 쪽이었는데 걔가 그 근처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야. 우연히 마주쳤어요. 길에서. 우연히 길을 걷. 근데 묘한데 그거. 네. 어떻게 됐어? 묘한데. 어떻게 됐어? 근데 저도 알아봤고 걔도 저를 알아봤을 거예요. 묘한데. 너 서로 아는 척을 안 했던 거야? 네, 아는 척을 안 하고 지나간 거죠. 그건 다 컸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근데 거죠. 내가 보기엔 네. 그 여자도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안 오겠다는 그런 것과 거 그 신경 인사 안 쓰이는 하고 거지. 가는 거지. 그게 마음이 있었어. 그 더 웃긴 거. 제 친구 중에 다른 남자애 중에 한 명이 걔를 또 좋아했던 거예요. 걔랑 사귀었구나. 아니요. 사귄 게 아니라 걔도 근데 되게 유치하게 짝사랑을 했던 거죠. 근데 걔가 걔네 집 앞에서 걔 이름을 막 부르다가 집에서 누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정말? 예. 어. 그 사건도 잊고 있다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난 거야. 새록새록. 크게 다치는 않았지? 뭐 한 두어 달 이렇게 뭐 빰무 기부스하고 빠따리구만. 빰무 빠따. 나중에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그게 네. 돼지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추억은 그러네요. 방울방울이네. 예. 방울이 좀 크네. 뽕 터지네 그냥. 근데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만 그랬던 거니까. 자 이렇게 추억은 방울방울 이렇게 뽕뽕뽕 터지는 여기서는 뭐 엄청난 뭐 이런 무슨 뭐가 있지는 않아요. 다 조그만 방울들이 뽕뽕뽕 터지면서 이제 큰 이제 20대 후반에 큰 결심을 하게 되는. 타이코가 이제 뭐 나중에 근데 나는 사실 이 얘가 커서의 어떤 그 라인은 뭐 이렇게 크게 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어렸을 때 이런 추억들이 사실 뭐 큰 건 없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련히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아빠한테 맞는 그 장면도 어디 뭐 이렇게 떼쓰고 이러다가 그 되게 잘 그렸어. 거기 보면은 뭐 같이 어디 뭐 짱깨집으로 가나? 네, 중화요리 먹으러 가는데. 짱깨집이 아니고 참 중국 중화요리. 음식점. 네. 중국 음식점을 가는데 애가 막 뭐 언니 핸드백, 에나멜 핸드백을 맞아. 빌려달라고 하는데. 핸드 받고. 네. 근데 언니가 막뭐 다른 거 주고 막 이렇게 막 떼쓰고 그러다 그러니까 안 가. 그럼 나 안 가 막 그랬더니 그럼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근데 제일 마지막에 아빠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잖아.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스틸로 이렇게 계속 잡아줘요. 네. 그다음에 다이코를 또 잡아주고 또 아빠의 얼굴 보여주고 아빠가 그냥 나가죠. 그랬더니 다이코가 굉장히 그 실망하고 되게 원망스러운 눈초리 그 그림이 있어. 아빠를 쳐다보는.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나갔다가 아빠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기를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얘기를 지금 이 시골에 간 그 동생한테 어린 아이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얘가 푸마 운동화 사고 싶다고 엄마한테. 떼쓰는. 그렇죠. 80년대 5천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였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10만 원이 넘는 거죠. 뭐 1, 20만 원 정도 하는 그때는 그랬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닌가? 비싸죠. 그때 비쌌던 것 같은데. 비싸죠. 그렇죠. 웨이커 운동화. 80년대 5천 원이면 예, 비싼 거죠. 저기 그 장진 감독이 만들었던 무지마 패밀리 시리즈 중에 내 나이키도 있잖아요. 나이키 운동화. 그쵸. 나이키 운동화 사고 싶어가지고 난리치는 그렇죠. 거죠. 아무튼 그런 이제는 이런 추억을 이렇게 우리 그 뭐죠? 써니란 영화 있었죠. 영화 써니요? 그런 것도 이제 그건 80년대였나요? 80년대를 80년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90년대를가 추억이 될 정도로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있으면 또 2000년대를 또 추억하겠죠. 한 1, 20년 많이 타임 리프를 안 하고 잠깐 리프하는 거죠. 한 10년, 20년. 구매력이 있는 세대를 추억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케팅 차원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내가 저번에 그 응답하라 그거를 그때 본방사수하는 애들이랑 같이 보다가 그때 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레인지가 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우리 세대 하니까 우리 세대가 과연 뭐냐 규정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연탄을 갈아봤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연탄을 갈아봤냐. 나 갈아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연탄 집게로 연탄을 들고 이렇게 형이요? 연탄을 갈아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형은 무조건 갈아봤겠죠. 저도 갈아봤는데. 저도 갈았는데요. 그래? 니네 갈아봤어? 네, 저도 갈아봤어요 연탄. 그래? 저는 어릴 때 그때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골목에 연탄 세워져 있으면 밑에 뚱 차갖고 쓰러뜨리고 그쵸. 다니고 그랬어요. 어릴 때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게 귀하게 자랐구만요. 아니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이제 90년대도 기름 보일러로 바뀌지 않았나요?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네. 저희가 뭐 90년대면 중학생이니까. 그렇죠. 귀뚜라미 보일러. 기억 다 있죠. 다들 그럼 여기 연탄을 갈아봤구나. 그럼요. 근데 네. 그때 자리에 딱 연탄을 갈아본 사람과 안 갈아본 사람들이 딱 나뉘더라고요. 그때 사실 뭐 아무리 부잣집도 다 연탄 썼으니까 그쵸, 80년대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되면서 기름 보일러로 바뀌었더라고요. 겨울 시작될 때쯤 되면 김장하고 연탄 그렇죠. 들여놓고. 연탄 쟁여놓고 예. 연탄을 갈아봤느냐 이 질문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연탄을 갈아봤다라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겠죠. 그게 뭐야? 연탄을 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무슨 소리야? 막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데 연탄가스 마시고 막 그때 막 그렇죠. 사람들 쓰러지고 석유 골로 이런 거 생각나시죠? 석유 골로. 골로 네. 골로 일본말 일본 여기서도 나오죠 골로. 곤로죠. 그래서 겨울에 눈 오면 그 연탄들 다 부셔갖고 부셔서 그쵸? 바닥에 깔고. 다른 거 못 뿌릴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연탄 안 미끄러지게 부셔갖고 연탄 뿌렸고. 부셔서 했죠. 그 발로 밟아서 깨트리는 것도 그게 아이들 얼마나 합법적으로 연탄을 부술 수 있는 때라서 굉장히 즐거워했죠. 원래는 그거 부수면 어른들한테 그랬던 혼났거든요. 그렇지. 연탄재 부수면 혼나는데 합법적으로 눈 오는 날에는 연탄을 부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탄 연탄은 네. 약간 무슨 색이죠? 그게 약간 살색. 핑크색, 스킨색 같이 이렇게 살색. 예. 그걸로 변한 연탄. 그렇죠. 그참 살색이란 말은 예, 없어졌죠. 인종차별. 없어요. 그 여기 똑같은 얘기야. 살색도 이때 좀 쓴 얘기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거. 살색. 살색. 살색이라는 말 좀 웃긴 말이었군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완전히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 뭐 전세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사셨을 텐데 연탄을 할 때 연탄 그 아궁이 주변으로 바퀴벌레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대요. 왜? 그래서 따뜻하니까 겨울에. 바퀴벌레. 그래서 연탄기 넣는 그 입구 쪽 주변에 뚜껑을 딱 열면 바퀴벌레들이 후다닥 다 도망갔다고 그 얘기를 종종 야, 하셨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바퀴벌레가 저는- 집에 있었으면 부잣집이야. 저는 기억이 안 나죠. 그 돈벌레라고 불렀거든. 그래요? 바퀴벌레가 돈벌레야. 집에 먹을 게 많다는 돈벌레도 얘기니까. 따로 있잖아요, 근데. 아니 돈벌레가 원래 바퀴벌레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바퀴벌레 보이면 옛날에는 잡지 않고 걔 집안으로 이렇게 얘기 처음 들어요. 돈벌레는 따로 있던데. 돈벌레-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돈벌레라 불렀어. 근데 돈 많은 집에 부잣집에 있는 벌레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집에는 그조차도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없어, 벌레가 없어. 없다는 거죠. 사실 바퀴벌레가 그 미군 그 시레이션 타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배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돈벌레가 부르고 바퀴벌레가 보이면 안 잡고 이렇게 장로 밑으로 밀어넣고 그랬어. 그런 시절도 있었어. 나는 그 우리 연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연탄 모아놓는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면 쥐가 있어가지고 어. 거기 들어가는 게 완전 공포였어요. 공포 그 자체. 참 옛날에 생각해 보면 잠잘 곳은 없는데 연탄 들여놓을 곳은 있었다라는 거야. 한 방에 모든 식구가 다 같이 자지만 연탄 쟁여놓을 공간은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보통 근데 광이라 그래서 연탄을 정말 뭐 100장, 500장, 네, 1000장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아저씨들은 또 그 연탄 막 날리잖아. 날르고, 예.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그런 풍경들이 있었어요. 겨울을 앞두고 김장이랑 정말 연탄 다 연탄이었으니까. 지금도 연탄 떼는 집들 있대잖아요. 있죠. 간혹 있죠. 네. 저기. 그래서 네. 뭐 사랑의 연탄 나르기 뭐 이런 거 아직 많이 하고 하죠. 있죠. 행사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김무성 씨가 연탄. 연탄 발언해가지고 근데 이런 추억 마케팅이 매번 통하는 거 아니거든. 반짝이거든 사실.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마치 그 이 세대들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0년대니까 90년대, 80년대 이 얘기가 추억 되는 거야. 마케팅이 제일 위험한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건들이야. 어르신들에게 가장 추억이 되는 시간을 딱 무슨 프레임에 가다 놓고 그걸 계속 울고먹고 있잖아, 사실. 근데 이 추억 정치적으로. 이 추억 장사가 그러니까 이 아까 페르세폴리스 했을 때처럼 그렇게 암울한 거는 이 추억 장사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이 태평성대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일본도 60년대 요때 이제 막 경제 성장이 됐잖아요. 일본이 엄청 굉장히 잘 살기 시작하고 여기 파인애플을 먹고 있잖아. 그렇죠. 과일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8, 90년대 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성장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 이제 추억 마케팅이 이제 열리는 거죠. 미국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옛날에 그게 딱 20년, 30년 전을 뒤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그 수요가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20대들이 30대가 되면은 또 그때를 추억하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근데 모르겠어요. 이때만 해도 우리는 추억은 방울방울을 할 만한 처지가 안 됐었던 거죠. 9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 뒤돌아보면 암울하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걸로 추억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아까 뭐 연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만 아무튼 이 추억은 방울방울 감독인 이제 다카타 이사오의 여러 가지 히트작들이 있지만 저거 알아요? 그 평성 폼포코 너구리 뭔지는 알아요. 평성 너구리 전쟁이라고 그랬죠, 우리들. 요거랑 제일 최근에 그 가쿠야 공주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카타 이사오는 이 사람이 애니메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의 일관성은 없죠. 다른 원작들을 가지고. 근데 이 가쿠야 공주 이야기는 완전 2D인데 굉장히 그림도 굉장히 특이해요. 단순하면서 우리 그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스타일인데 일본 스타일로. 그런 거 못 접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가쿠야 공주 이야기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온 완전 재작년이 됐군요. 해가 바뀌어서. 공주는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얘가 갖고 와야 공주? 아니 이게 대나무 숲에서 이제 애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걔가 갑자기 막 쑥쑥쑥 자라가지고 대나무.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아주 인상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전에 반딧불의묘도 했고 이번에 추억은 방울방울도 해서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다카타에서 나이도 굉장히 많지만 추억은 뽀로뽀로. 2000년대의 이들은 뽀로를 기억하겠죠. 뽀로뽀로. 기억나는 뽀로뽀로였습니다. 띵띵띵띵띵 생각난다고. 그런 것도 있어. 이제 나는 떠나가네. 비슷하지. 야 근데 그런 사비 부분이 있어?